자, 칠판을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한 건 확률은 다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게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오늘은 전혀 새로운 이름의 확률을 다룰 거야. 기호를 봐봐. 저건 뭐지? 새로운 확률이야.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지금 우리 때 앞에는 보통 전에는 주사위를 던질 때, 동전을 던질 때,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 자, 그래서 때 앞부분에 시행이 있을 때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읽어보면 시행이었어. 근데 오늘부터 때 앞에 사건으로 바뀌는 건데 그럼 시행과 사건이 뭐가 다르냐부터 알아야겠지. 자, 시행은 수학적인 정의가 더 어렵긴 해. 어떤 행위 그 자체인 거거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제비를 뽑는다 이런 게 시행이거든. 사건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온다. 이게 사건이거든. 그럼 좀 더 선생님은 내가 쓰는 표현이 이거야. 시행은 결과를 모를 때를 시행이라고. 사건은 결과를 어느 정도 알아. 예를 들어 짝수가 나왔어. 소수가 나왔어.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이미. 자, 그래서 시행이냐 사건이냐를 구분해야 되고 때의 앞부분에 때 뭐뭐 때 이 뭐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뭐뭐일 때 그 뭐뭐가 시행이냐 뭐뭐가 사건이냐에 따라서 시행이면 그냥 평범한 확률 우리가 뭐 A가 일어날 확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면 되거든. 근데 사건이면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때 앞에도 사건이 일어났고 때 다음에도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때 앞부분과 뒷부분에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 이렇게 될 때 조건부 사건이라고 해. 자, 근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상황에 따라 A가 B가 될 수도 있고 B가 A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걸 기준으로 P, B가 A라고 쓴 거야. 자, 지금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랬지. 이미 A가 일어났지. 그걸 뒤에다 쓰게 돼 있어. 먼저 일어난 사건을 뒤에 쓰게 돼 있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 쓰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의 흐름이 반대인 것도 정의가 가능하긴 해, 수학적으로. 근데 일단 만약에 우리가 식을 세운다면 우리는 먼저 일어난 걸 앞에, 나중에 일어난 걸 뒤에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때 왼쪽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한다. 읽는 법은 P, B, 바, A. 그냥 바야, 바. 막대기. 집합할 때랑 똑같지. 자, 근데 이걸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 우린 전에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지. 조건부 확률은 아니 전혀 달라. 확률분의 확률이야. 완전 다르지. 얘는 확률 두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뒤에 오는 게 뭐냐면 자, 이 짝대기를 약간 이렇게 외우면 편해. 슬러시 나누기처럼 상상해봐. 그럼 A가 분모지. 그러니까 여기 A가 나오네. 외우기 편하지. 그런데 분자하고 비면 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진 않고 교집합이야. 둘의 교집합이 분자에 들어가. 그럼 이거를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선생님은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PA 어떻게 풀어? 이게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야. PA는 그냥 확률이지. 조건만 아니잖아. 그럼 PA는 뭐분의 N? S분의 N? A. 얘는 N? S분의 N? A. 그럼 번분수지. 번분수를 모자 해서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 남는 건 PP가 NN으로 바뀌어. 순서는 그대로. 요렇게도 처리할 수 있구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처리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일단은
이거가 더 중요해. 이게 충분히 연습된 상태에서 경우의 수로 바꾸는 건 나중에 해야 돼. 왜냐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는 문제도 꽤 있어. 풀다 보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구할 때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확률로 푸는 게 더 정석이다. 일단 들어앉으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다. 개념이 한 바퀴 설명이 끝났는데 지금 들어왔죠. 네. 자, 예제를 봅시다. 크기가 같은 흰공 6개와 검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낼 때 여기서 때 앞에는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낸다고 그랬지. 그럼 이건 시행이야 사건이야? 시행일까 사건일까? 시행이야. 왜? 내가 뭘 꺼냈는지 결과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행위 자체잖아. 아직까지는 평범한 확률, 아니 조건부 확률은 아니야 아직은. 그런데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 A,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인 사건 B라고 할 때 B와 A를 구하시오. 조건부 확률을 아이는 대놓고 조건부 확률을 식을 세워서 물어보고 있지. 자, 따라서 얘는 P 뭐분의 똑같다. 그냥 우연히 똑같아요. A와 B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와 A니까 PA분의 PA 교비를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그럼 PA부터 구하자. PA는 첫 번째 사건이 A인데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의 사건이지. 그럼 여러분 공이 총 몇 개 있어? 11개 있지. 11개. 그 중에 공을 하나를 꺼내는 거잖아. 근데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야? 11분의 6이지. 11개 중에 흰 공이 6개니까 11분의 6이지. 자, 채원이 졸린 거 아니야? 오자마자 졸린 거 같은데? 괜찮아? 어제 잠 충분히 잤어? 네.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은 잠깐만. 맞지? 우리 조건부니까 이제 A와 B의 교집합을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려면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은 검은 공인 확률이지. 그러면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경우는 확률이 11분의 6이고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인 확률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왜냐면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복원시키지 않는다 비복원. 다시 집어넣으면 복원. 그리고 추출은 뽑는다의 의미야. 뽑는다. 공을 꺼낸다가 추출이야. 제비를 뽑는다도 추출이고 공을 꺼내는 것도 추출이야. 자, 이런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르고 도로 집어넣으면 복원 추출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어렵겠다. 두 번째가 지금 검은 공이지. 검은 공이 지금 처음에 흰 공을 꺼냈으니까 5개인데 공이 10개 남았잖아. 그 중에 검은 공 몇 개야? 5개지.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어떤 데서 10분의 5가 나오긴 하지. 자, 조건부 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을 푸는 게 가장 기본이 되긴 한데 직관적인 풀이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제를 내가 만들어서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런데 짝수가 나왔을 때 이미 짝수가 나왔어. 그지?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는데 뭔지 모르지. 짝수야. 그래도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이야. 자, 이게 안 써있지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왜? 때라는 표현 앞부분에 시행이면 그냥 확률, 사건이면 조건부 확률이거든. 자, 근데 지금 때 앞에 짝수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치? 그 상황에서
뭐가 또 일어나? 소수라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걸 P, B가 A다라고 해석해요. 따라서 한글로 쓸게. P 짝바소야 소바짝이야. 순서. 소바짝이야. 먼저 일어난 사건을 뒤에다 쓰니까 짝수가 일어났을 때. 자, 그럼 얘는 요 확률로 풀면 P 짝분의 P 소교짝. P 짝분의 P 소교짝. 그러면 P 짝은 짝수가 나올 때 얼마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때. 2분의 지금 주사위 문제 정문제 아니야? 2분의. 그 다음에 소수와 짝수를 교집합은 뭐밖에 없죠? 숫자? 2. 그럼 확률은? 6분의 6분의 1. 그래서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잘 봐. 선생님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대로 일어났을 때만 가능한 풀이야. 시간의 흐름이 반대일 때는 이제부터 보여주는 건 이렇게 푸는 건 불가능해. 시간의 흐름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짝수가 나왔고 그 수가 소수다. 거꾸로 됐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짝수가 몇 개니? 3개. 3개. 그럼 소수와 짝수의 교집합이 몇 개니? 3개지. 그러면 결과가 어때? 똑같이. 그래서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부터 출발해도 돼. 짝수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직관적인 풀이야. 시작 자체를 짝수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여기는 이미 A가 일어난 거지. 이미 A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쓰지 않는 표현. 내가 지금 정의로 한번 풀었는데 요 풀이 쓰지 말고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이거든. A가 먼저 꺼내고 두 번째가 B인데 A가 뒤로 가 있지. 시간의 순서 맞지?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정의를 쓰는 방법을 첫 번째 풀이로 놓고 정의. 두 번째 풀이는 시간순이면 직관적 풀이를 가능하다. 직관적 풀이가 가능하다. 시간순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직관적 풀이가 가능한데 여기서 직관적 풀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 하에 진행시키는 거. 지금 이미 일어난 사건은 A지. 그럼 A가 이 상황이 아니야. 6개, 5개가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 상황이잖아. 지금 우리는 A가 일어났을 때 그랬으니까 A를 일어났다고 가정해야 돼. 그러면 A에서 못 뽑았어. 흰공을 뽑았지. 그럼 얘 몇 개가 된 거야? B복원이니까 5개지. 5개? 5개가 남은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출발이 되는 거야. 그때 공이 무슨 공인 확률? 검은 공인 확률. 자, 공이 전체 몇 개 있어? 10개. 그 중에 검은 공이 일어날 확률 10분의 5. 답은 아까 약분한 거 결과가 어때? 똑같이. 그래서 시간순일 때는 직관적 풀이가 가능하다. 이미 일어난 사건 하에 거기서 출발이 돼야 돼. 앞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출발이 돼. 그래서 풀이가 두 가지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 조건부 확률 알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거야. 직관적 풀이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확률분의 확률도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시간순이 몇 시간이에요? 시간순이 아니고 되게 쉽네. A밥이. 그거 B밥. A밥이. 두 번째 공이 검은 공일 때 첫 번째 공이 흰 공일 확률. 이상하지 않니? 저기서 역수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역수의 개념 그러면 본인이 만든 거야. 그런 개념 설명한 적 없잖아 우리. 그치? 이게 지금 그냥 분수가 아니야. A분의 B의 역수일 가능성이 있는 건 교집합이야. 이거 뒤집는다고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수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도 되게 간단하지. 연산 좋은 질문이야. 잘 듣고 있네. 눈빛은 졸린 것 같은데 괜찮네 진짜요. 감기 다 났어? 아니요. 아이고 아직도 감기 안 났어? 그래도 독감이 아니면 나옵니다.
또 채원이는 일단 수업을 진행을 잘 해야 뭐 특강은 나중 문제야, 그치? 나는 일단 특강은 먼저 얘기 안 할게. 본인이 할 준비가 되면 그때 얘기해. 얘기 안 할 테니까. 안 그럼 숙제만 밀리고 힘들어져. 자,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가 3이었을 때 두 눈의 수가 모두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때를 기준으로 앞부분을 보면 두 눈의 차가 3이다. 차가 3이다. 자, 이건 사건이야, 시행이야? 사건이지. 결과를 알잖아. 차가 3이라는 결과를 알잖아. 그냥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러면 그건 시행이야. 결과를 모르니까. 하지만 차가 3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차라고 사건 이름을 지을게. 보통 영어로 A, 뭐 B 많이 쓰지만 이번에는 그게 모두 뭐여야 돼? 소수. 따라서 얘는 P 소가 차가 3이다. 이렇게 한글로 앞글자만 닦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풀이 P 뭐분의 차분의 P 소교 차. 가장 동원한 기본부터 충실해. 풀이가 두 개일 때는 기본 풀이를 더 많이 연습해.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천천히 익히면 돼. 그게 순서야. 그럼 P가 차가 3일 확률이니까 36분의 얘도 36분. 전체 경우 36분의 맞잖아. 확률이잖아. NS분의 NS분의 똑같다고. 그러면 차가 3인 경우는 다 찾아야지. 뭐뭐 있어? 14, 25, 36, 41, 52, 64. 다 찾았지? 몇 개? 6개. 자, 그 다음에 두 눈의 수가 모두 소수인 거랑 차가 3인 거랑 교집합이지. 그럼 이거 교집합 찾을 때는 차가 3인 것 중에 모두 소수인 걸 찾아도 되고 모두 소수인 것 중에 차가 3인 걸 찾아도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얘를 이미 풀어놨지. 그럼 이게 안에서 소수를 찾는 게 낫지. 여기서 모두 소수인 거 어디 있어? 5, 2, 5. 왜 이렇게 빨라? 5, 2. 나보다 컨디션 좋은데? 나는 좀 시간 좀 걸리려 그랬는데 엄청 빨라. 자, 그러면 두 개. 그러면 요거 모자 해도 되는데 요거 팁인데 번분수는 분모끼리 약분해도 되고 분자끼리 약분해도 돼. 이건 팁이야. 수학적으로는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 결과적으로. 분모끼리 약분,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다. 대신에 분모랑 분자 약분은 안 되는 거야. 분모끼리 약분 아니면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다. 어쨌든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직관적인 풀이로 한다면 차가 3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야. 거기서 출발. 자, 두 번째는 무슨 풀이? 직관적 풀이. 직관적 풀이는 이 조건부 오른쪽에 있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야. 차가 3이야. 차가 이미 3이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서 소수가 나오는 거. 둘 다 모두. 두 개 있지.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 있지? 따라서 6분의 2. 직관적 풀이. 하지만 직관적 풀이는 개념이 또 와닿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좀 이질감이 있거든. 풀이 자체가. 얘는 어떤 가정 없이 그냥 연산으로 풀고 있고 두 번째는 출발이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거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를 좀 더 연습해라. 연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 445 너무 쉬운데 정의만 알면 그냥 답이 나오는 유형인데 하지만 연산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나오니까 자 P5분의 A분의 P 비교 A나 A교 B나 똑같이 없어야 돼. 순서는 상관없어. PA 써있잖아. 5분의 4 A교 B 써있잖아. 5분의 4 끝. 분모끼리 약분할까? 분모끼리 약분? 아이고 5랑 5랑 약분했어. 4랑 3이 나온 거야. 그럼 4분의 3이 되겠지.
450번. 여기에 좋은 예시가 있죠. PB가 A와 PA와 B를 물어보는 문제다. 정의를 쓰는 건 똑같아. P5분의 A분의 P 비교 A나 A분이나 똑같으니까 얘기했을 거야. 이제 PA가 5분의 2라고 써있어요. 5분의 2. 이 자리에 5분의 2가 들어가고 이것도 번분수지. 분모가 5분의 2니까 그럼 분자는 1분의라고 해석을 해야 돼. 1분의라고. 분모 분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P, A,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 곱해주면 되겠어? 한 번에 5분의 1을 곱하면 가장 빠르겠지. 그럼 P, A, B는 25분의 3 이렇게 정보를 얻었지. 뭐 이상한 거 있어? 가까운 거 2개 곱한 게 분모, 먼 거 2개 곱한 게 분자. 번분수. 자 이제 P A가 B니까 P B분의 P A 교 P B는 2분의 1이라고 써 있고 P A 교 B는 V잖아. 25분의 3. 끝. 모자 25분의 6. 어떤 연관성을 갖지 말고 그냥 연산을 따로따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교집합만 똑같아. 둘이. 방향이 바뀌어도. 여집합이 나와도 풀 수 있어야지. P, B의 여집합 분해. 둘이 무슨 집합? 교집합. 자, 그런데 PB 여집합은 1 빼기 뭐야? PB. 그럼 PB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등호가. 얘 뭐의 여집합이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거기에 확률이니까 괄호가 2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2개가. 안쪽 괄호는 여집합을 포함하기 위한 괄호, 바깥쪽 괄호는 확률에 의한 괄호. 그럼 얘도 1 빼기 P A 합 B가 되겠지. 그럼 어차피 얘는 이미 답이 나온 거고 어디만 구하면 돼? 합집합만 구하면 되지. 우리 합집합 어떻게 구해? 각각 더하고 빼기 교집합 동남 기억나? 오케이 끝난 거야. 자 선생님이 이 규호 강조했습니다. 얘는 얼굴이 3개라고 했어. 얼굴이 한두 개가 아니라 3개야.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다 얘기해봐. A 마이너스 좋아. 또 A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 A B의 교집합. 그렇지. 이게 n이면 n 하면 경우의 수면 경우의 수고 확률이면 확률이야. 3가지를 노린다. 그때 내가 유리한 걸 찾아서 써야 돼. 이건 얼굴이 3가지. 자, A 나와 있고 PB가 A니까 PA분의 PA 교 B. PA는 써 있어. 그럼 교집합만 구하면 되네. 그럼 교집합 여기서 어디 있어? 이 3개 중에 여기 있잖아. 따라서 여기다 5분의 2를 대입하니까 교집합이 나오겠지.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끝. 다 구했으니까. 자, 3가지 얼굴을 다 펼쳐놓고 공부를 한다. 문제를 푼다. 차집합은 되게 많이 나온다. 이것도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막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다시 한번 쓰면 P, B분의 P, A교 B가 3분의 2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에 했지?
합집합이 여집합이지. 따라서 1 빼기 무슨 집합?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합집합은 10분의 7. 자, 근데 정보가 봐봐. 이 정보 하나, 이 정보 하나. 이게 두 가지 정보 있는 상태에서 PB를 구해야 되거든. 자, 그럼 다시 이 합집합을 또 전개하면 P에 더하면 PB 빼기 P 빼기 항상 있잖아. 숫자는 빨리빨리 숫자로 처리하는 게 편해. PA가 숫자잖아. 2분의 1.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쓰는 게 편하겠지. 그럼 2분의 1도 2항에서 10분의 5니까 10분의 얼마야? 2. 이렇게 좀 간단히 만드는 훈련을 항상 우리는 해야 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식이 어떤 연관인지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봐봐. 등장인물이 둘이 어때? 똑같잖아. PB, TB, PA급이, PA급. 맞아? 그럼 이거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몇 개야? 두 개. 그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P가 써 있으면 아이들이 연립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 선생님들 눈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 자,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쉽게 보라고. 어차피 PA도 값일 거 아니야, 지가. 치워. PB는 치워. PA급이는 뭐 C 해도 되고 K 해도 되고 편한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K.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빼기 K. 5분의 1인가? 맞니 이거 계산? 10분의 2. 이렇게 한 거니? 그러면 이렇게 주면 연립을 훨씬 잘해. 양변에 3B 곱해서 연립법도 잘 풀면. 근데 파란색으로 주면 머뭇머뭇한단 말이지.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B랑 K 구하면 그게 바로 B랑 물어보는 말을 B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 이렇게 치환 꼭 안 해도 되지만 연산이 조금 자신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또는 쓰는 게 귀찮아도 치환해도 돼. PA 곱이 쓰는 거 자체가 귀찮잖아. 이런 팁도 기억해 두시고. 같은 유형이라고 봐요. 자,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인데 당첨제비 4개, 꽝은 8개네. A, B의 순서로 하나씩 뽑을 때 A가 당첨 뽑는 게 A, B가 당첨되는 게 B. 좀 어색하긴 한데 사람 이름이 당첨된다고 이름이 똑같네. 원래는 다른 알파벳을 쓰는 게 맞습니다. A가 당첨되는 사건 X 뭐 이런 식으로. P, B가 A를 구하시오. 이거 아까 첫 번째 풀었던 문제구나. 이걸 직관적 풀이를 할게 이번에는. 왜냐면 시간 순서대로 맞아.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A가 당첨됐다고 가정하에 문제를 풀려고 했지. 그럼 A가 당첨되면 당첨제비 몇 개 남았어? 3개. 복원이야, 비복원이야? 비복원. 몇 개 남았어? 11개 남았지. 전체 11개, 그 중에 당첨 3개. 자, 이미 A가 일어났어. 자, 이제 B가 당첨될 확률이야. 그러면 11개 중에 3개. 11개 중에 3개. 한 개만 뽑는 거니까, 사건, 제비를. 자, 요건 요 정도 풀고 넘어갈게. 직관적인 풀이로. 오케이, 460번. 도표 문제 정말 좋아하신다. 회사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방법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임으로 뽑은 한 명이 여직원이었을 때 그 직원이 도보로 출퇴근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지금
여직원이었을 때. 한 명을 뽑았는데 여직원이야. 그럼 이는 사건이야, 시행이야? 사건이야. 한 명을 뽑았을 때면 시행인데 여직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그때 도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자, 앞글자를 보통 따는 걸 추천해. 여직원, 남직원, 버스, 지하철, 도보, 자차 뭐 이렇게. 그러면 얘는 P 바이어고 여기는 도가 되겠지. 도보니까. 그러면 일단 정의를 이용해서 먼저 풀면 P 여분의 P 도교여가 되겠지. P 여는 확률은 NS분의 N여 NS분의 N 도교여. NS는 몇 명이야? 어차피 50명이지. 50분. 그 다음에 여자는 몇 명이야? 20명. 그 다음에 도보와 여자의 교집합. 도보와 여자의 교집합. 몇 명이야? 이렇게 찾으면 겹치는 거고. 부모끼리 약분 또는 분자끼리 약분도 가능하다 그랬지. 분자끼리 약분도 볼까? 3, 2, 6, 3, 9, 27. 답은 뭐야? 9분의 2가 되겠지. 자,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간단하긴 한데 여자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보면 되는 거지.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니까 여자만 보면 돼. 우리는 여기만 봐야 돼. 이게 전체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상황에서 도보일 확률이지. 그러면 여자가 전체 몇 명 있어? 그 중에 도보는 몇 명이야? 그럼 27분의 2. 똑같이. 직관적인 풀이도 계속해서 한번 두 번째 풀이로 가져가 보자. 근데 첫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하다. 길어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중요하다.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네. 올라갔습니다. 대학의 교양 과목 한국사를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20%가 A 학점을 받았다. 그런데 남학생 중에서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전체 수강생의 15%라고 한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확률이라고 안 하고 학생 수를 퍼센트로 표현해놨지. 퍼센트도 100으로 나누면 확률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누구의 15%인지가 되게 중요해. 지금 여기 전체의 15%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요 문제를 풀기 전에 표현을 조금 연습을 좀 할 게 있어. 전체 수강 학생이 한국사 수강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거 제외. 전체 수강생 한국사에서 출발하고 있지. 네. 이 문제는 한국사를 수강하는 학생을 전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요거부터 좀 필기를 하고 연습을 할게. 남녀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 여기를 30명, 70명, 40명, 60명 이렇게 가정을 할게.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자일 때 그 사람이 뭐일 확률? 어린이일 확률.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는 때 앞에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났지. 그리고 어린이의 확률을 구하고 있지. 아, 근데 어린이와 어른은 앞글자가 똑같네. 그지? 어린이까지 써야겠다. 그지? 한 글자로 할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면 얘가 P 어린 바여지. 어린 바여. 여자일 때 어린이 확률. 근데 여자 중 어린이의 비율. 이것도 동일해요. 여자 중에서 어린이의 비율. 이것도 똑같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여긴 지금 때라는 표현이 없잖아. 근데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 여자라는 가정 하에 출발한다. 직관적 풀이를 생각해봐. 이미 여자야. 이만큼이지. 이만큼이고 어린이의 확률 100분의 얼마야? 40이지. 여자 중에서 어린이의 비율 100분의 40이지. 똑같아. 또는 확률 똑같아. 비율이 확률하고 동일해. 저 명이죠. 명수. 인원수야. 명수야. 여자 중 어린이의 비율도 여자 중 어린이 확률하고 동의하고 이게 조건부 확률 똑같이 100분의 40. 또 동의하고 어린이가 여자의 40%를 차지한다. 어린이가 여자의 40%를 차지한다. 지금 이게 100명 중에 40명이잖아. 누가 어린이가. 그럼 몇 퍼센트야? 그치. 사실 이것만 봐도 어린이가 40%, 어른이 60%, 이걸 100에 맞춰놨고 한 명 보고 치우라고. 그럼 이게 100분의, 이것도 100분의 40이지. 퍼센트를 100으로 하는 거. 이게 다 조건부 확률. 근데 이렇게 보면 조건부 확률처럼 안 생겼잖아. 이렇게 나와도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와도 조건부 확률. 결국 다 조건부 확률로 받아들여요. 100분의 4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중요하다. 뭐뭐 중에서 누구누구의 비율, 누구누가 누구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게 다 조건부 확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때가 들어있는 표현, 첫째 줄이 가장 편하지만 출제자는 편하게 주지 않는다. 편하게도 주지만 어렵게도 준다. 세 가지 표현. 여기서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거야.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일단 첫째 줄. 한국사를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20%가 A다. 지금 이 문제는 한국사를 수강하는 게 사건이 아니야. 왜냐면 다른 과목이 있어 없어? 없어. 다른 과목, 한국사 말고 다른 과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한국사 전체 사건이라고 봐요. 그냥 학생 중에서 20%가 A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야. 만약에 한국사가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까지 등장한다면 조건부가 맞아. 한국사도 하나의 사건이니까. 근데 지금은 과목이 한국사밖에 없으니까 한국사는 시행이야. 그래서 P 그냥 A가 20%를 확률로 붙이면 0.5. 그 다음에 남학생 중에서 A 학생은 이게 지금 이 표현인 것 같거든. 그지? 근데 이 비율은 내가 아까 말한 이 확률은 전체의 몇 퍼센트가 아니야. 여자 중에서 어린이 비율 할 때 우리 남자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전체를 기준으로 말해줘 버렸지. 그리고 이건 조건부가 아닌 거야. 만약에 A 학점, 남학생 중에서 A 학점의 비율이 15%다. 그럼 조건부가 맞아. 남학생 중에서 A 학점의 비율이 15%다. 그러면 조건부야. 근데 남학생 중에서 A 학점이 전체의 15%다. 그럼 조건부가 아니야. 전체 기준으로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남학생과 A의 교집합으로 받아들여요. 전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조건부가 아니야. 근데 사건은 두 개지. 그렇지? 남학생이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받아들여요. 참 피곤하지. 아까 이렇게 나오면 이 비율은 전체 비율이 아니라 여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일 때는 조건부가 맞는데 전체 비율을 얘기하면 저건 그냥 교집합으로 받아들여요. 두 사건의 교집합. 그러니까 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부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근데 전체라고 나오는 경우가 심화 개념이야. 전체가 잘 안 나와. 오히려 이쪽이 훨씬 자주 나오고 조건부일 때가 훨씬 많이 나와. 조건부로. 하지만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이 수준은 두 번째쯤 교재에서 한번 연습하면 좋을 만한 수준이었어. 조금 미리 나왔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될 타이밍에 다 함께 나와버렸어. 한 명이 A였을 때 앞에 A가 일어났어. 그리고 걔가 남자예요. P A가 일어났을 때 남자예요. 그럼 얘는 P 뭐분의 A분의 P 남교 A자. 그러면 두 개 다 써있는 위에 다 써있지. 그럼 넣으면 되지. 문제는 이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이렇게 식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거야. 이게 교집합인지 조건문인지 이게 어려운 거야. 부연 설명하면 더 헷갈릴까? 여자까지 등장하니까 안 되겠구나. 여자가 그럼 5%? 이거 그냥 숫자야. 누가 더 공문작업을 이거 생각하지 마. 내가 했던 예시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의미 없어. 그냥 막 내가 숫자를 이 문제에 끼워 맞춰서 그냥 막 숫자를 쓰고 있는 거야. 저 문제를 만약에 표를 만들면 이 정도로 내가 예시를 들 수가 있거든. 학점은 원래 A, B, C, D, F 5개야. 근데 문제를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점은 A와 B 2개만 있다고 가정할게. 표를 너무 많이 그리기 불편하니까. A 20%가 A를 받았지. 그렇지? 지금 보면 남자가 몇 명이냐면 50명, 여자 몇 명이야? 50명이야. 그럼 합계는 몇 명이야? 100명이지. 그렇지? 그리고 15, 5이면 A가 20명이고 35, 40이면 B는 80명 받을 거야. 표현 이해돼? 자, 그럼 A를 받을 확률이 20%다. 100명 중에 몇 명? 20명이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남학생 중에서 A 학점을 받은 학생. 남학생 중에서 A를 받은 학생. 요만큼이지. 얘네가 15%다. 100명 중에 15명이다. 그치? 요 상황이야. 그러면 A 학점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지. 20%는 15. 그렇지.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20명인데 그 중에 남학생이 15명이니까 20분의 15. 이걸 계산하면 20분의 15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요거 하나만 필기해. 남학생 중에서 A를 받은 학생의 그냥 비율 확률은 50%는 15. 네 맞아요.
남학생이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A를 받은 사람이 15명이지. 그럼 50분이 15. 퍼센트로 고치면 30%인 거지.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비율 확률이 나오면 전체가 아니야. 남학생 중에서도 남학생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전체는 잘 안 나오는 거야. 요거 이제 헷갈릴까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전체가 없을 때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전체가 있을 때도 나오는데 그건 좀 더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받아들이자. 다음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도 전체로 나오네. 대신에 이번에는 좀 더 교집합 느낌이 강해. 수컷 중에서 양이 전체의 30%다 안 했고 수컷인 양 그랬지. 수컷과 양이 무슨 집합? 교집합. 좀 더 전체이면 전체 확률로 계산한다. 조건부로 보지 않는다. 조건부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유형. 자, 그 다음 464번. 오늘은 좀 어려워서 문항 수능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야. 지금 벌써 40분이 넘어갔거든. 강의가.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3명을 청소와 당번으로 뽑는다. A가 청소 당번으로 뽑혔을 때 앞에 A가 청소 당번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도 청소 당번을 합니다. 나도 그냥 A가 청소 당번인 사건 A, B가 청소 당번인 사건 B라고 할게. 만약에 A가 청소 당번이 아닌 사건이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괜찮지? 나도 이렇게 추가점으로 할게. 그러면 P A분의 P 비교 A. 그러면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확률로 그냥 푼다면 PA. A가 청소 당번으로 뽑힐 확률은 8, 지금 3명이잖아. 83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A가 당번이 되려면 A를 뽑고 이거 뽑기 문제는 항상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좋다. A, B를 포함해서 8명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A를 포함한 3명이잖아. 그럼 A를 뽑았으니까 지우라고 했지. 남은 게 몇 명? 7명. 중에 몇 명 더 뽑고. 이렇게 풀면 되지. 근데 내가 위아래 꼽은 인원수 똑같아라고 했는데 여기 달라 보이잖아. 왜 그러냐면 안 써도 돼. A를 한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야. A를 하나 뽑은 거야. 한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야. 근데 안 쓴 거지 내가 지금까지. 안 써도 돼. 연산은 크게 의미는 없어. 그 다음에 얘는 A, B를 동시에 뽑으니까 8C 3분의 1은 똑같은데 A, B를 동시에 뽑으니까 여기도 B가 채워진 거지. 그럼 남은 게 몇 명? 몇 명 뽑아야 돼? 60. 그럼 이게 그냥 확률 보는 확률을 푸는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인 거지. 그렇지? 근데 직관적인 풀이도 가능하다. 두 번째 풀이로는. 자, 직관적인 풀이는 A가 이미 뽑힌 거야.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야.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럼 A가 이미 뽑혔으니까 B를 포함한 몇 명? 7명이 있고 그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2명 뽑아야 돼. 그지? 그러면 70 2분의 7명 중에 2명을 뽑는데 B가 당첨이 돼야 되지. 7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잖아. 7명 중에 2명. A는 이미 뽑혔으니까. 근데 B가 뽑혀야 되잖아. B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그럼 6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여기 부모끼리 약분하면 이게 똑같이. 직관적인 풀이. 자,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이게 이 조건만들이 참 학생 때부터 어려웠어. 그래서 이 두 개가 관통하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야. 이렇게 풀 때랑 이렇게 풀 때랑 그냥 다른 느낌이 자꾸 나는 거야. 근본 개념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라고 나는 설명하고 있어. 원리는 똑같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냥 확률 문제를 푸는 느낌. 이거는 직관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느낌. 근데 직관적인 풀이는 언젠가는 막히는 순간이 온다. 언제? 시간의 흐름을 반대로 물어보면
직관적 풀이는 안 통한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 정석으로 가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또 이거 볼까? 학급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은 3분의 1이다. 그럼 얘도 때 앞에 여자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안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지. 안경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그럼 얘는 아니고 얘는 안경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사건의 앞글자를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P 여학생일 때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이니까 P 여분의 P 안교여. 그게 3분의 1이다라고 주어지는 거야, 실제자가. 자, P 여부터 하면 P 여는 전체 몇 명이야? 이거 다 더한 게 전체지. 16, 8, 24 더하기 x? 24 플러스 x가 ns고 그 중에 여자는 몇 명이야? x 플러스 8. 그 다음에 역시 24 플러스 x분의 안경과 여자의 교집합. 안경과 여자의 교집합은 몇 명이야? x. 그럼 분모끼리 약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니까 x 플러스 8분의 x랑 3분의 1이랑 같아야 되니까 3과 x 플러스 8을 다 곱하니까 x는 그리고 해결이 되겠지. 자, 직관적으로 가능할까? 여학생이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 x 플러스 8이야. 그 총 인원수는. 그 중에서 안경을 쓸 사람은 x. 따라서 x 플러스 8분의 x. 똑같이 나오지. 오케이. 그럼 이제 곱셈 능력으로 넘어갈 차례니까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단원이 바뀌지. 이거 당첨 대비 하나 풀어줘야 되네. 잠깐만.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어렵다. 이거까지 해야겠다. 난이도가 좀 있다. 10개의 제비 중에 1등 당첨 제비가 1개, 2등 당첨 제비가 5개 들어있다. 1등 1개, 2등 5개. 좀 해볼까? 1등 1개, 2등 5개, 꽝이라고 해요. 그 외에는 다 꽝이니까. 전체 10개에게 몇 개예요? 굉장히 후한 상품인데, 그지? 자, 2개의 제비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따라서 당첨 제비가 나왔다는 사건이 일어났지, 때 앞에. 시행 아니지. 따라서 P가 답이고, 거기에 1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야. 자, 그러면 얘는 P 당분의 P 1등 교당이야. 이 문제는 직관적인 풀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당첨되었을 때라고 출발해봤자 그 상황이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 왜? 2개의 제비를 뽑았지. 그럼 거기서 당첨되었다는 게 2개 중에 2개가 당첨된 건지 1개가 당첨된 건지 또 모르겠고, 당첨의 등수도 상관없이 그냥 당첨되었을 때잖아. 그래서 아까는 이 조건부가 상황이 단순했어. 남자일 때 이렇게 단순했다. 근데 이건 당첨되었을 때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오히려 직관적인 풀이는 어려운 문제. 오히려 다시 또 리턴 투 베이직이야. 그냥 이렇게 2문제 확률을 푸는 게 더 나은 상황이야. 자, 그럼 얘는 NS분의 N당 NS분의 N 1등 교당. 자, 올라와서 NS는 뭔데? 모든 경우니까 10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자, 근데 얘는 당첨되는 경우지. 몇 개가 당첨되는 거야? 2개 다?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다 병원하면서. 그렇지. 한 개에 당첨됐을 때와 두 개에 당첨됐을 때로 나눠야 돼. 근데 당첨이 지금 등수가 있어 없어 여기에? 없어요. 그럼 1, 2등을 묶어서 당첨이야.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게. 한 개에 당첨된 경우 또는 두 개에 당첨된 경우로 나눠서 합니다. 한 개에 당첨된 경우와 두 개에 당첨된 경우. 그리고 얘는 nx는 다시 10C이고 1등 교집합 당첨이야. 당첨이 되긴 됐는데 1등이 뽑힌 거지. 그럼 1등은 한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포함돼야 되잖아. 의식은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1등이 미리 뽑아놨으니까 이미 당첨을 만족한 거 아니야? 네. 1등도 뽑으면서 당첨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미 1등을 뽑아놨잖아. 그러면 이미 얘까지 만족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지. 따라서 90. 2등과 꽝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여기 1등이 반드시 뽑히는 사건이시면 1등이 뽑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요 4개의 순서가 요 4개니까 순서를 잘 보면서 비교하세요. 개인이 또 줄이 여기서 바뀌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얘가 문제지. 한 개 당첨이면 돼. 한 개 당첨이면 여기서는 당첨이 등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개면 6개 중에 하나 뽑고 꽝 4개 중에 또는 여기는 2개니까 1, 2등 합쳐서 6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이렇게 경우가 2가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여기서 약분을 미리 해도 됐구나. 여기 미리 약분 해도 돼. 10C는 어차피 약분 되고 얘는 그냥 부호라고 쓸게. 그러면 이제 얘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겠지. 자, 당첨제 이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영상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돼. 오케이. 자, 471번까지는 같이 해요.